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에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식 출구 전략 마련에도 고심 중인데요.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의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감사원 통계 조작 발표 내용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주택, 가계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집값 관련 통계,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택 가격 동향 같은 경우는 이 통계가 지금 확인된 것만 94차례 이상 조작됐다 이렇게 봤거든요. 자, 먼저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 부동산가 폭등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 통계가 차이가 컸다. 특히 정부 국가 통계만큼이나 오래된 민간 기관에서의 발표하고도 차이가 계속 벌어져서 그래도 이제 국가 통계는 국정 운영의 근간이거든요. 그거를 조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설마 그런 것까지 할까 이랬는데 이번 감사원 발표를 보니까 아주 조직적인 국가 통계 조작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도 되는가 이런 우려가 참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이건 감사원의 최종 결과 보고서는 아니고요. 중간 결과 발표인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와 그리고 이제 수사 요청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또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사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언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감사원에서는 일단 중간 발표 자료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마련한 그 정책 포럼인 사이제라는 곳에서 입장을 바로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당연히 규탄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예. 이것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정부가 한 노력에 대해서 마치 통계 조작에 고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사실 통계 조작을 의도를 가지고 전혀 개입한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공방으로 남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감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에 수사 요청도 했죠. 지금 수사 요청 대상자 명단에 보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원이 들어갔고 또 그 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정책실장 전원이 이제 수사 요청에 들어갔다 이건 좀 전례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정부 인사에서는 이거는 지금 현 정부가 감사를 조작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거를 네.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가 이제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의 모임인 사이제 포럼이에요. 근데 그분 발표 보면서 제가 기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이거 해석의 차이다 이런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국가통계법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통계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하고 통계학자들이 모여서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걸 일관되게 재는 겁니다. 실업률은 이렇게 재는다. 이걸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왜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들이 다 들어갔느냐. 이 통계를 한번 조작하면 계속 조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딱 보여준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매번 그러잖아요. 쌀 생산이 120% 됐다. 그다음에 130% 됐다. 이러면 한번 올려놓은 거를 그다음에 다시 내리기가 어려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안정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도 계속 이것을 이어서 하지 않으면 갑자기 폭등한 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여기 김수현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도 주택 정책을 총괄하다 집값을 엄청 올렸던 분이에요. 이분을 다시 등용을 해서 정책실장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 경제수석 홍장표 이분이 사실 이제 경제학자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은 세계 주류 경제학 어디에서도 이거 뿌리도 없는 근거도 없는 이론이다.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소득이 늘어나서 결국 경제가 성장합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주입한 사람이 홍장표예요. 이분이 이제 경제수석을 맡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해 놓은 게 있고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나니까 계속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이 발표를 해야 되고 통계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국가 통계를 미리 받아보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미리 받아보고 안 좋을 것 같이 나오면 다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해석상의 차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발표를 앞두고 이 정책을 감안해서 뭐 좀 이 정책에 맞게끔 통계를 수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통계 조사와 작성 과정에는 이제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많은 공무원들 또 조사원들이 다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공무원들과 조사원들이 다 같이 개입을 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원을 압박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이라는 게 호가와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굉장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는 중이었고 예. 호가 같은 경우에도 시장 상황과 맞지 않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호가들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동산원의 통계, 즉 실거래가와 더 근접하게 가도록 이 부분을 좀 더 손봤다는 것이고요. 특히 실제로 높은 호가와 같은 그런 이상 사례 부분들을 좀 걸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감사원이 제시하고 있는 그 KB 주택 통계라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가 훨씬 더 실거래가에 근접했다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통계 조작 자체가 될 수가 없고 일단 통계 조작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 통계 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오히려 좀 현실에 더 맞게끔 통계 자료가 나왔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을 한 만큼 그렇다면 지금 감사원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을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뭐 증거 자료를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 해석상의 차이라는 건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통계 수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도 기존에 하던 건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방법을 바꾸면 과거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집값이 몇 프로 올랐느냐인데 갑자기 중간에 방법을 바꿔버리면 이게 이제 조작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의 통계 수치는 국가 통계는 그대로 내고 다른 수치를 병행해서 내면 되는 건데 통계 조작은 수치를 바꾸는 겁니다. 수치를 바꿨다는 겁니다. 해석상의 차이는 수치는 그대로 두고 이거의 원인이 뭐냐, 이거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이건 국가 통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근데 국가 통계는 작성할 때 이미 많은 부분 해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방정식처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왜 올랐는지 이것도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계 조작을 해석상의 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가 통계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수치,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하면 조사된 대로 발표를 딱 하는 겁니다. 50%면 50%라고 하고 왜 올랐느냐 떨어졌느냐가 해석상의 차이고 이 50% 숫자를 가중치를 둔다거나 다른 수치를 넣는다거나 뭐 방정식을 바꿔서 하면 이게 통계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그 관계자들끼리 주고받은 SNS 메시지 이런 게 2만 건을 분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보는 거하고도 똑같습니다. 어떤 국민이 부동산은 통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16% 올랐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67% 올랐다고 지금 KB 부동산 시세가 발표가 돼서 16% 올랐다는 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사이제 포럼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지금 나온 증거는 통계 조작이 분명하고 해석상의 차이도 들어가긴 했는데 해석상의 차이하고 통계 조작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냐 뭐 해석이 다른 것이냐에 따라서 좀 확실하게 좀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맞는 말씀이죠. 예, 맞는 말씀인데 일단 사회자 입장에서는 통계 조작 자체가 없었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예. 일단 통계 발표 주기가 너무 길어지거나 또는 이상 사례들이 일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로서는 급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은 그 당시에 굉장히 급박하게 변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봐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것을 감사원에서는 정부의 정당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 개입하려고 하는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지금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원의 중간 발표일 뿐인 것이지 수사기관을 통해 뭐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의혹이 있을 뿐인 것이고 그리고 해당 의혹의 당사자들은 전혀 이 부분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사례들이 제시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야 입장을 보면 일단 여당에서는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났다. 국정농단 최정점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야당은 악마의 편집이다.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국가 통계는 국정 운영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한 예를 드는데 정확하게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을 내지 않습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그럼 통계를 또 봅니다. 이 정책이 먹히고 있는지 안 먹히고 있는지. 통계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는지를 알고 그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조작해서 북한처럼 뭐 쌀이 뭐 매년 뭐 풍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통계 수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하고 중간 한 거를 청와대에서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 중간 원래 1차 보고하고 최종 발표가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증거가 분명한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 발언이나 메시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조작된 통계가 그대로 대통령 발언에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소득 분배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이 90% 국민들은 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게 다 이 조작된 통계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 인물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김수현이나 홍장표나. 그래서 이 건은 사실 저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국가 통계를 이렇게 조작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작하기도 쉽지 않지만 근데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이거 프로그램을 만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통계가 조작됐다는 건 분명한데 문재인 정부 지금 그 통계 조작을 지시한 분들이 아마 책임을 실무자선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사실 위원장님. 지금 사의제에서 반박하는 내용 중에 뭐 통계 조작은 당연히 없었고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다라고 그 주장하고 있는 근거들은요. 예. 사실 감사원의 이 조사 자체가 기간을 그동안이나 3차례나 연장을 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작년 9월경에 시작을 해서 거의 1년간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한 강압 조사도 있었고 그리고 그 피조사 대상인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적인 압박의 조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의제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수사기관에서 또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원의 감사 그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들이 없었는지 이 부분도 민주당을 포함해서 뭐 사회자분들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감사원의 조사 자체에 대한 또 감사, 그러니까 감사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혹시 결과를 정해놓고서 감사를 해온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결과 보고서 발표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18일부터는 여가부 그리고 전북도에 대해서 새만금 잼버리 감사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내년 총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나온 통계 조작 내지는 새만금 이게 새만금도 이제 아주 파행으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이나 감사원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 감사원이나 검찰이 조사를 그렇게 대충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정권이 5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 10명을 뭐 검찰 조사나 감사원이 조작해서 그분들을 예를 들자면 뭐 죄가 있는 것처럼 했다. 그럼 그 10배 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정권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수치가 바뀌는 과정들도 정확하게 나오고 새만금도 마찬가지인데 새만금도 지금 우리 국회에서 좀 이 선진국 정치하고 다른 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원인을 정확하게 서로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정치적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서로 정치적 주장만으로 가요. 그러면 새만금이 왜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그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번 감사원감사처럼 하나씩 따지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요. 근데 제가 이제 민주당에 좀 우려하는 거는
어느 날부터 민주당은 뭘 잘못했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기거나 적반하장으로 하거나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사이제 포럼에서 나온 얘기도 감사원 이 중간 발표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실들을 반박을 해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뭐 감사가 뭐 조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뭐 총선에 왜냐하면 이게 총선이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하지만 대선 이후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운영 난맥상이나 실정이 밝혀진 것, 그리고 그 기반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2년 국정운영이 같이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통계 조작 중에 이제 중요한 건이 집값 폭등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리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조작해서 국민들을 호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총선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 결과가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아무래도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는 총선 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 수사 과정 속에서 뭐 총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뭐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뭐 잼버리 파행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이 하고 있는 감사나 앞으로 이 감사원의 그 수사 요청에 의한 수사가 결국에는 총선 국면에서는 또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현 정부가 총선에서 별로 유리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다만 그냥 전 정부 탓을 하고 끝나는 정부다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더 각인이 되게 된다면 도대체 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다,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감사라든지 이 수사 자체가 총선 국면에서는 뭐 국민의힘이나 뭐 현 정부에 관련돼서 뭐 정부 인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립 구도가 또다시 강조되면서 정국이 다시 또 얼어붙을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오늘로 17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대로 여야 대표회담을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 강행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알려져서 과연 단식 중단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 단식을 했던 뭐 취지나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국민의힘과의 협치 회복이 목적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고 이재명 대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뭐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사법 리스크 이 부분하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본인의 이제 이선으로의 후퇴 내지는 뭐 비대위 뭐 여러 가지 이런 당내 자기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이든 내지는 김기현 대표가 뭐 단식 중단을 요청한다고 이거를 계기로 삼을 것 같진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던 소개 성과는 달성했다고 봐요.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부결시킬 거고 예.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주장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고 원래 요구한 게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연스럽게 의료진의 권고나 뭐 건강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그런 절차로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결국에는 단식을 중단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한 게 SNS를 통해서였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SNS를 통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제라도 김기현 대표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를 인간적으로 찾아가서 건강을 걱정해주는 모습,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정치가 냉정하고 그리고 정치 진영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찾아가서 건강이 염려된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솔직히 좀 민주당으로서는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 지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내에서 하고 있고 김기현 대표도 매일같이 국회에 오고 있습니다. 뭐 걸어서 1, 2분밖에 걸리지 않을 장소인데 그곳을 사실 멀지도 않은 그곳을 한 번쯤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뭐 김기현 대표가 찾아온다라고 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보실 때 이
정치의 어떤 협치에 물꼬를 트는 모습 이런 거 보고 싶으실 텐데요. 김기현 대표가 SNS를 통해서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과연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도 비상의총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 대응 전략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 전략에 좀 고심이 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단식을 좀 중단하는 걸로 좀 중지를 모으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의총에서는 당연히 당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인데요. 처음에 단식을 시작할 때도 무기한 단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권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식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또 안팎으로 많은 또 우려와 또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 단식을 그만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 여당이 좀 출구를 마련을 해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정부 여당의 출구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사항이 원체 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단식이 본인이 어느 날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 상태가 유지돼서 본인이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만 이제까지 이제 정치인들의 단식을 보면 건강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의료진들이 하고 그거를 뭐 어떤 뭐 당직자나 누가 뭐 대표가 건강이 안 좋은데 그래도 계속 단식하셔야 된다, 병원에 못 싣고 가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정치적 목적은 거의 다 달성이 됐어요. 그리고 뭐 이건 자연스럽게 의료진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에서도 그거를 뭐 막지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 정리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출구 전략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는데요. 저는 사실 민주당이 출구 전략보다 집권 여당이 정치력이 부재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단식을 해왔던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항상 야당의 인사들이 단식을 하게 된다면 여당이나 집권 정부에서 인사들이 찾아와서 뭔가 손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대구에 갔던 모습들은 국민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에 대해서 오히려 집권 여당이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오늘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쪽에 좀 무게가 실렸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당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어떤 동정론이 또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부결 기류가 좀 조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어떻게 비명계 쪽에서 어떻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원님들이 뭐 매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긴 하지만 당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 의총에서는 의원들끼리 뭐 비공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예. 적어도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중이기 때문에요. 의원들도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수의 의원들이 뭐 부결을 해야 된다 또는 뭐 가결을 해야 된다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결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가장 중시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단식 17일 차이기 때문에 거의 몸을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누워만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마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의사를 묻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또 의사를 주는지에 따라 또 당에서는 그것을 두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좀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서 일단은 가결시켜달라. 그리고 압도적인 가결로 가서 결국에 영장 심사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고 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만약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본인에 대해서
그 전에 계속 누차례 공약했던 대로 방탄을 안 하겠다. 자기도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뭐 제대로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 저는 그러면 그 엄청난 우리나라 정치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결단을 내려서 체포동의안 심사를 받는다면 우리 당 지도부가 다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 정치인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체포 그 방탄 안 하겠다 하지만 갑자기 단식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민주당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이제 그 장 변호사님이 되게 위험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뭐 자기가 그렇게 방탄 이런 특권을 안 하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단식을 하고 그러면서 당 분위기를 바꾸고 그래서 결국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그런 걸로 저는 그래서 그 면에서는 장 변호사 말씀대로 결과를 지켜보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그거에 대한 결정력을 가질 거니까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당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관련해서 비판했던 게 사실인 거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받겠다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 정치가 뭐 정상화된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가결을 해라 부결을 해라 이렇게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의원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는지를 그런 의중들을 알아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뭐 가결을 하라 부결을 하라 이런 지시를 할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 때문이다라고 연결짓는 것만큼은 정말 정치적인 비약이고 공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가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나가겠다 가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했을 때 부결이 맞다라고 해서 부결표를 던져서 부결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의사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지금 많은 고뇌에 빠져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지도부가 잘 협심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어떻게 이 난관을 또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머리를 맞대서 고민할 그럴 단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2차 개각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방부 신원식, 문체부 유인촌, 여가부 김행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보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역량과 능력을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이념 개각이다, 편향성 그리고 과거 막말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념 편향성은 사실 내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자리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뭐 인식이 분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말이 좀 과도하게 나온 적이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념적인 편향성을 걸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대하는 거는 이건 이제 사실 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북한 사람들이 할 만한 얘기입니다. 예. 청문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 이번에 세 명의 이제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 개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인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막말 논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던 막말의 수준을 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막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보자도 청문회 때 해명을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해명이 될 것인지 2019년에 그런 막말을 했던 그 후보자와 현재 청문회를 하고 있는 후보자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납득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